MBC 중국을 비롯한 6개 언론사가 의뢰한 총선 여론조사에서 청주 상당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후보가 우세했고 서원은 박빙으로 조사됐습니다. 청주 흥덕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현희 후보가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청주 청원 선거구에서는 초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주 지역은 지역구별로 정당 지지도가 경합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비례대표의 표심은 크게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반발에 의대 교수들도 집단 사직서를 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정원이 너무 급격히 늘면 제대로 된 강의도 힘들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자, 오늘과 내일 저희 뉴스투데이 충북은 총선 여론조사 결과를 집중 보도합니다. 저희 MBC 충북을 비롯한 충북의 방송과 신문 6개사 공동으로 8개 선거구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오늘은 먼저 청주 4개 선거구를 살펴봅니다. 청주 상당은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왔고 서원은 박빙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병선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지난 15일과 16일 청주 상당구민 507명에게 어느 후보에게 투표하겠냐고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50%, 국민의힘 서승우 30%로 이 후보가 오차 범위를 벗어나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는 20대에서 50대까지 이강일 후보가 우세한 반면 서승우 후보는 70대 이상에서 지지도가 높았습니다. 이념 성향으로 보면 진보와 보수층에서 지지도가 엇갈린 가운데 중도층에서 이 후보가 배 이상 격차를 벌렸습니다. 청주 상당은 국민의힘 공관위가 여론조사 시작 하루 전인 14일 후보를 전격 교체한 점을 고려해 이강일 후보와 정우택 후보의 가상 대결도 함께 조사했습니다. 민주당 이강일 49, 국민의힘 정우택 32, 오차 범위 바뀐 17%포인트 차이로 이강일 서승우 20%포인트 차이와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진보와 보수층에서 지지도가 엇갈렸는데 다만 중도층 격차는 3배까지 벌어졌습니다. 다음은 청주 서원. 501명에게 물었더니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38, 국민의힘 김진모 41%로 오차 범위 내 박빙으로 조사됐습니다. 적극 투표층의 지지도 역시 이광희 43, 김진모 47, 당선 가능성도 이광희 37, 김진모 39%로 비슷했습니다. 연령별로는 20대에서 50대는 이광희, 60대 이상에서는 김진모 후보 지지가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진보와 보수층에서 상당과 마찬가지로 지지도가 엇갈렸는데 중도에서는 이광희 후보가 앞섰습니다. 권역별로는 산남, 분평, 남이, 현도 4선거구에서는 이광희, 사직, 모충, 수곡 5선거구와 사창, 성화계신, 중림 6선거구에서는 김진모 후보가 지지도가 높았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이 경선에서 탈락한 흥덕과 또 중진 의원이 컷오프된 청원 선거구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계속해서 이승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7대 총선 이후 5번째 민주당 계열 정당이 승리한 청주 흥덕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이현희, 국민의힘 김동원, 개혁신당 김기영, 진보당 이명주 후보가 사자 대결을 벌이고 있습니다. 4명의 후보 가운데 누구에게 투표하겠냐고 묻자 더불어민주당 이현희 후보가 절반 가까운 48%를 받았습니다. 국민의힘 김동원 후보는 33%를 차지했습니다. 이현희 후보와 김동원 후보의 차이는 15.5%포인트, 오차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그 뒤를 이어 개혁신당 김기영 후보 3%, 진보당 이명주 후보 2%, 지지 후보 없다 8%, 모름과 무응답은 4%였습니다.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는 적극 투표층에선 이현희 54%와 김동원 34%로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선 이현희 42%, 김동원 33%로 두 후보 간 격차가 조금 줄었습니다. 연령별 후보 지지도에서 이현희 후보는 40대에서 5배 넘는 차이를, 50대에서 2배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반면 김동원 후보는 60대에서 강세를,
70대 이상에서 3배 이상의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이념 성향에선 진보와 보수가 엇갈린 가운데 중도층에서 이현희 후보를 더 지지했습니다. 5선에 변재일 의원이 물러난 청주 청원에선 초접전 양상입니다. 후보 지지를 묻는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42%, 국민의힘 김수민 42%로 동률을 이뤘습니다. 개혁신당 장성남 2%, 없다 10%, 모름과 무응답이 2%였습니다.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도 국민의힘 김수민 47%,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46%고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도 김수민 39, 송재봉 38로 나타났습니다. 송재봉, 김수민 두 후보가 초접전을 벌이는 가운데 지지 기반은 다소 차이를 보였습니다. 지역적으로 송 후보는 오창읍에서, 김 후보는 내수와 부기, 오근장, 우암, 내덕동에서 각각 강세를 보였고 연령별로는 20대 이하와 40대는 송재봉 후보, 60대와 70대 이상은 김수민 후보의 지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진보와 보수의 선택 역시 확실한 지지세를 보인 가운데 중도층에선 송 후보가, 모름과 무응답층에선 김 후보가 앞서는 모양새였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네, 이렇게 각 4개 지역구의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청주 4개 지역구의 전반적인 표심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지역구별로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오차 범위 안에서 경합 양상을 보였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비례대표의 표심이 크게 갈리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지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지하는 정당을 물어봤습니다. 지역별로 정당 지지율은 대체로 국민의힘이 근소하게 앞서는 가운데 오차 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였습니다. 청주 상당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36%로 동률을 이룬 가운데 청주 청원과 서원에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각각 5%포인트 앞섰고 흥덕에서만 민주당이 35%로 국민의힘 33%와 오차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비례대표 투표에서는 국민의힘이 더욱 강세를 보였습니다. 상당에서는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가 33%로 각각 22%를 차지한 민주당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을 오차 범위 밖에서 제쳤습니다. 서원의 경우 국민의 미래 35%, 더불어민주연합 22%, 조국혁신당 15% 순이었고 흥덕은 국민의 미래 31%,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각각 23%를, 청원은 국민의 미래 35%, 더불어민주연합 22%, 조국혁신당 18%를 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비례대표 표심이 갈리면서 국민의 미래가 전 지역구에서 우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실제로 국민의힘과 국민의 미래는 4개 지역구에서 모두 높은 비율로 일치했지만 민주당계는 대체로 조국혁신당과 나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더불어민주연합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상당 54%, 서원 60%, 흥덕 54%, 청원 57%였고 조국혁신당은 각각 36%, 25%, 34%, 28%로 나타났습니다. 투표 의향을 묻는 말에는 반드시 투표할 것이다가 상당 78%, 서원 흥덕 74%, 청원 76%였고 여기에 가급적 투표하겠다는 답변을 더하면 상당 89%, 서원 85%, 흥덕 83%, 청원 85% 등 전 지역에서 85% 안팎을 보였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5일부터 이틀 동안 청주 4개 지역구별로 만 18살 이상 남녀 500여 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응답률은 상당 15.4%, 서원 12.3%, 흥덕 11.9%, 청원 14%입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네, 한편 국민의힘은 청주 상당의 서승우 후보의 공천을 확정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비대위 의결로 최종 확정된 서승우 청주 상당 후보는 힘 있는 여당 국회의원이 돼 지역 발전을 이끌겠다고 각오를 밝히는 한편 정우택 국회 부의장, 윤갑근 전 위원장 그리고 시도의원들이 함께한다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며 원팀이 되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충주 국회의원 선거구 야권 단일 후보로 더불어민주당 김경욱 후보가 확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욱 후보는 지난 16일과 17일 이틀 동안 ARS 자동응답 여론조사로 진행된 야권 단일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진보당 김종현 후보를 누르고 단일 후보로 선정됐습니다. 또 청주 흥덕에서는 진보당 이명주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와 힘을 합치기로 한 합의 정신에 따라 후보직을 사퇴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현희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청주권 총선 후보들도 원팀으로 새바람을 일으키겠다며 뉴드림팀 결성을 선언했습니다. 상당 이강일, 서원 이광희, 흥덕 이연희, 청원 송재봉 후보는 충북도청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무시 공천을 한 국민의힘과 달리 더불어민주당은 새로운 인물들을 선택했다며 뉴드림팀으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에 이어 충북대학교 의대와 병원 교수들도 집단 사직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집단 행동에 나선 전공의와 의대생이 면허 정지와 유급 등을 당할 경우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는 건데요. 특히 학생 수가 급격히 늘면 강의가 제대로 안 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 실습실. 의대 교육의 가장 중요한 기본 과목인 인체 해부를 배우는 곳으로 철제 실습대 10개가 놓여 있습니다. 현재 50명 안팎의 한 학년 학생들이 6명씩 조를 이뤄 실습을 진행하는데 정원이 4-5배 늘게 되면 최대 30명이 시신 하나로 실습해야 합니다. 주사나 봉합 같은 임상 실습 기자재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1년에 그 기증받는 카데바의 숫자도 제한이 돼 있고요. 카데바에 손을 댈 기회가 그만큼 줄어드는 거고요. 다른 학생들 실습하는 거를 관찰하는 시간이 훨씬 더 길어질 것 같습니다. 이대로는 제대로 된 의사 양성도 쉽지 않다며 충북대 의대와 병원 교수들이 성명을 내고 집단 사직에 동참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전체 의대 교수 234명 가운데 조사에 응한 188명 중 82%인 155명이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시점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때로 정했는데 당장 수업 거부 중인 의대생 유급이 본격화하는 다음 달 초순이 유력합니다. 제자들이 다치는 거잖아요. 그 학생들과 전공의를 가리키는 걸로 먹고 이게 그 월급을 받는 교수 입장에서는 그걸 참고서 견디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 의대교수 비대위 소속 교수들은 오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하는 등 교수들의 집단 행동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교수들의 사직을 만류하면서도 의대 증원 철회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진료하는 교수님들이 실제로 환자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국민의 믿음을 부디 저버리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계와 정부의 출구 없는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이르면 내일 지역 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한 의대 증원 배분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청주 그랜드 플라자 청주 호텔에 입점을 추진하면서 시민사회단체와 교육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충북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와 청주시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는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문화의 도시 청주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들어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청주시와 충북교육청은 카지노 입점을 불허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이 호텔은 7개 학교와 인접한 데다 신흥고와는 50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지만 카지노업종은 교육환경보호구역의 금지 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규제가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충북 초중고등학교의 사교육 참여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충북의 사교육 참여율은 72%로 전국 평균보다 6.5%포인트 낮았습니다. 학교별로는 초등학교가 82.3%로 가장 높았고 중학교 66.6%, 고등학교 56.5% 등의 순이었습니다. 충북의 학생 한 명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32만 1,000원으로 전국 평균 43만 4천 원보다 11만 3천 원 적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MBC 뉴스투데이 충북을 전해드렸습니다. 함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